손이 없어 발이 없어. 주는 대로 얼른 먹어. 미경이 할머니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더러워 죽겠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똑똑똑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표정 관리해. 미경이 할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속삭였죠. 할머니 계세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경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들어와요. 마침 할머니께서 식사 중이셨어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죠. 지은이 수진과 함께 들어섰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보고도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울음이 많으셔. 미경이 황급히 다가가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수진이 식탁의 밥그릇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할머니,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밖에서 수진이 지은에게 속삭였어요. 지은아, 너희 간병인 뭔가 이상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과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은은 어떻게 진실을 알아낼까요? 간병인을 참교육시킨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80 넘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고 무릎은 계단 한 칸 오르기도 힘들어했어요. 아이고, 이 몸이 언제까지 버틸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팡이의 의지에 부엌으로 향했어요. 찬밥 한 그릇을 데우려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지은이가 안부를 묻는 전화일까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은 보험 광고나 대출 안내였어요. 할머니, 보험 가입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더욱 깊은 적막이 집안을 감쌌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죠.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 없었죠. 1시간 넘게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기어서 전화기에 손을 뻗었어요. 지은아, 할머니야. 할머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보고 싶어서. 지은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회사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당장 할머니 곁에 가기는 어려웠어요. 할머니, 간병인 한 분 모셔드릴까요? 간병인? 그런 건 필요 없어. 하지만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할머니는 한참 침묵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한번 알아보자. 일주일 후 박미경이라는 간병인이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경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손길을 느꼈죠. 고생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미경은 첫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할머니의 약을 챙겨주고 식사도 준비해 주었죠.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어요. 미경 씨, 고마워요. 할머니,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지은이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할머니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거든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서도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동료들이 회식을 하자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지은아,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어둡니래.
아, 할머니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간병인이 계시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평생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한편 할머니 집 주변 이웃들은 무관심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요즘 간병인이 오시는 것 같던데. 네, 그런가 봐요. 할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미경은 첫 주 동안은 정말 친절했어요.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산책도 함께 나갔죠. 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미경 씨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미경의 눈빛에는 할머니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잠들면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죠. 할머니, 예쁜 목걸이네요. 아, 이거 옛날에 남편이 사준 거야. 정말 값비싸 보여요. 미경의 시선이 할머니의 목걸이에 오래 머물렀어요. 할머니는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에 넘어갔죠. 며칠 후 미경은 할머니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아니야, 그건 내가 할게. 하지만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직 정신이 멀쩡했거든요. 그날 밤 미경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친절했던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할머니, 약 드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할머니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무언가 잘못된 기운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죠. 지은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미경이 간병인으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친절했죠. 할머니께 따뜻한 말씀을 드리고 식사도 정성껏 챙겨드렸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고, 또 실수하셨네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물컵을 흘렸을 때였죠. 미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걸레를 들었어요. 할머니, 조심해서 드시라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손이 떨려서. 손이 떨리면 컵을 잡지 말든지요. 매번 이렇게 흘리면 제가 언제까지 치워야 해요? 미경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할머니는 위축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할머니, 또 밥을 남기셨네요? 미경이 밥그릇을 들고 큰 소리를 냈어요.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으면 굶으세요. 제가 요리사예요? 매일 새로운 음식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서 먹지도 않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경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혀를 찼어요. 우는 것도 일이네요. 정말.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미경은 할머니를 마치 짐처럼 대했어요.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지금 가고 싶은데. 아까 가셨잖아요. 또요? 정말 손도 없고 발도 없으시네요. 할머니는 얼굴을 붉혔어요. 미경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받았지만 뭘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엄마, 나왔어요. 문이 열리며 2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미경의 아들 철수였죠. 철수야,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철수는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미경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엄마,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 집도 크고 물건들도 좋아 보이고 두 사람은 할머니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못 들은 척 했어요. 할머니, 저희 조금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미경과 철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거실까지 들렸어요. 여기 돈 될 만한 거 많아 보이던데? 응. 장롱 위에 금목걸이도 있고 서랍에 현금도 좀 있더라. 그럼 조금씩 가져가면 되겠네요. 할머니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손녀가 가끔 온다고 하니까. 걱정 마요, 엄마. 조심스럽게 할게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할머니, 금목걸이 어디 두셨어요? 미경이 물었어요. 금목걸이? 장롱 위에 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금목걸이는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할머니,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어디 두셨는지 잊으신 거 아니에요? 미경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후에는 서랍 속 용돈도 줄어들었어요. 할머니, 돈 쓰신 거 있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샀는데. 그럼 어디 갔을까요? 혼자 계실 때 누가 왔나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에는 미경과 철수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미경은 할머니를 마치 어린아이 취급했어요. 할머니, 또 약 안 드셨네요?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프면 더 먹어야죠. 정말 손이 많이 가시네요. 미경은 약을 할머니 입에 억지로 넣었어요. 할머니는 기침을 했지만 미경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삼키세요. 빨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약을 삼켰어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끔찍해졌어요. 할머니, 불 끄고 주무세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까 갔잖아요. 참으세요. 미경은 불을 끄고 나가버렸어요.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한밤중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미경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화장실. 밤에는 안 돼요. 위험해요. 다시 누우세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침대로 돌아갔어요. 그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또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할머니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또 없어졌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디 숨겨두신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기억력도 안 좋으시는데. 두 사람은 할머니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이 떨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경이 가짜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도 용기도 없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웃음도 사라졌어요. 미경과 철수의 학대와 절도 행위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은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믿어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경의 협박적인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할머니, 손녀한테 쓸데없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데.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도움을 요청할 곳도 믿을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악몽 같은 나날들이 계속됐어요. 지은이는 수진이와 함께 할머니 집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방문이었죠. 일요일 오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할머니 왔어요. 지은이가 문을 두드리며 밝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바로 달려나와 안아주시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들어와.
간병인 박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차갑고 무뚝뚝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구석진 방에 혼자 앉아 계셨거든요. 평소 거실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지은이가 다가가자 할머니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어요. 울고 계셨던 거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말끝을 흐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병인이 급히 다가왔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아침에 약간 체하셔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미소가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었거든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지은이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어요. 눈빛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더 이상했어요. 할머니 밥그릇이 싱크대에 있었는데 거의 다 남아 있었어요.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할머니가 잘 안 드시네요? 지은이가 간병인에게 물었어요. 네, 요즘 입맛이 없으시대요. 걱정이에요. 간병인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걱정스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죠. 수진이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지은이에게 속삭였어요. 지은아, 화장실에 할머니 속옷이 더러워진 채로 있더라. 지은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머니는 평소 매우 깔끔하신 분이었거든요. 다시 할머니께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지은이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아픈 데 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할머니가 말을 못 이으시더니 간병인 쪽을 흘끗 보셨어요. 그 순간 지은이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간병인이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세요. 나이 드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두려워하시는 눈빛, 더러워진 옷가지들, 차가운 밥그릇, 모든 게 이상했어요. 할머니, 우리 잠깐 산책할까요? 지은이가 제안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아, 할머니 다리가 아프셔서 잘 못 걸으세요. 간병인이 재빨리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평소 산책을 좋아하셨어요. 지팡이만 있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으셨죠.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지은이가 고집했어요. 간병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결국 할머니와 함께 집 앞을 조금 걸었어요. 수진이와 간병인은 집에 남아 있었죠. 할머니,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나 무서워. 그 한마디에 지은이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왜요? 뭐가 무서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또 글썽거렸어요. 어떤 나쁜 말이요? 손이 없다고, 발이 없다고. 그런 말들을. 할머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지은이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할머니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누구보다 착하고 따뜻한 분이었는데요. 할머니, 왜 이야기 안 하셨어요? 너희들 바쁜데.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나쁘게 굴까봐. 할머니의 말에 지은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은아, 나 이상한 걸 봤어. 뭘? 간병인이 할머니 지갑을 뒤지고 있더라. 내가 들어가니까 급하게 넣어두더라고. 지은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간병인을 다시 봤을 때 그녀의 미소가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도 차갑기만 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가볼게요. 지은이가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잡고 싶어 하시는 게 보였지만 간병인 앞에서는 그럴 수 없으셨어요. 집을 나서면서 지은이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할머니를 지켜내겠다고요. 수진이가 지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은아, 뭔가 해야겠어.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응, 나도 그 생각이야. 지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두려워하시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지은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할머니가 정말 괜찮을까? 간병인이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죠. CCTV를 설치해야겠어. 지은이는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할머니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매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떤 걸 찾으세요?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안전을 확인하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문의가 많다고 했죠. 고령화 사회의 현실이었어요.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녹화도 되거든요. 지은이는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할머니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에 지은이는 할머니 집에 갔어요. 간병인 박미경이 문을 열어줬죠. 어머, 지은이 씨. 오늘도 오셨네요.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할머니 어디 계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셔서요. 지은이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죠. 평소와 달리 지은이가 와도 반기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죠. 아, 지은아. 왔구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지은이의 가슴이 아팠죠. 미경이 뒤에서 말했어요. 요즘 밥도 잘 안 드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가 봐요. 지은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할머니, 아픈 곳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깐 미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지은이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모서리,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안전이 우선이었죠.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휴대폰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할머니 집 거실이 보였죠.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지은이는 화면을 계속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미경이 할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TV를 봤죠. 하지만 할머니가 잠든 후 상황이 달라졌어요. 미경이 할머니 지갑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몰래 돈을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뭐야 이게?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집에 들어왔어요. 미경의 아들 철수였죠. 엄마, 오늘 얼마나 구했어? 10,000원. 할머니가 돈을 잘 숨겨둬서 찾기 힘들어. 더 찾아봐. 저런 할머니들은 돈을 여러 곳에 숨겨둬. 지은이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철수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졌죠.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여기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조용히 해. 할머니 깰라. 모자는 밤늦게까지 집을 뒤졌어요. 그리고 돈과 귀금속을 몰래 가져갔죠. 지은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꽉 쥐고 이를 갈았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다음 날 지은이는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혹시 이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죠.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 지은이 맞지? 할머니 손녀.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할머니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드나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젊은 남자가 자주 오더라고. 밤늦게도 오고 간병인 아들인가 했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좀 험상궂게 생겼어. 말투도 거칠고. 지은이의 예상이 맞았어요. 미경의 아들이 분명했죠.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 울음소리가 종종 들려.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은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울음소리요? 응. 밤에 가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됐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확신했죠.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다시 화면을 켰어요.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죠. 미경이 할머니께 밥을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태도가 전혀 다정하지 않았죠. 빨리 드세요. 시간 없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지은이가 있을 때와 완전히 달랐죠. 할머니가 밥을 흘리자 미경이 짜증을 냈어요. 아이고, 지저분하게. 제대로 좀 드세요. 할머니는 작아지셨어요. 무서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죠.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미경이 할머니께 호통을 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어. 맨날 흘리기만 하고.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뭘 그만해. 당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지은이는 휴대폰을 꽉 쥐고 떨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죠. 이제 충분해. 내일 당장 가야겠어. 하지만 그때 화면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철수가 나타나 할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할머니, 돈 더 숨겨둔 거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고 계셨어요. 없다고 했잖아. 정말 없어.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철수가 할머니께 위협적으로 다가갔어요. 지은이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죠.
그만둬. 하지만 화면 속 할머니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증거도 충분했죠. 지은이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가겠어. 할머니를 구해야 해. 밤새 잠 못 이룬 지은이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경찰서 번호도 휴대폰에 저장해뒀죠.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지은이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죠. 지은이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CCTV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미경이 할머니를 밀치고 욕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이런 악마 같은 여자가. 지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저장한 후 지은이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차 안에서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물과 떨리는 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내가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자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지은이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어요.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한 지은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에서 박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또 이렇게 흘려놓으셨네요. 정말 손이 없어요, 손이. 지은이의 눈에 불이 번쩍 들어왔어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박미경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지은이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지금까지 할머니한테 뭘 했는지 다 봤어요. 지은이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데. 정성껏이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지은이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서 박미경이 할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박미경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변명은 그만해요. 당장 나가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박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다가왔어요. 갑자기 지은이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영상 지워요. 안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지은이는 핸드폰을 꽉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미경이 더 거세게 달려들었어요. 나요.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이요? 할머니를 학대하는 게 사생활이라고요? 격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박미경이 지은이의 팔을 잡아당기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 지은이가 팔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박미경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박미경이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어요. 잠시 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헐떡이며 박미경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박미경 씨, 괜찮아요? 박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크게 다친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몇 분 후 박미경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머리를 만지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야, 머리가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이 다치는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미경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지은이 앞에 엎드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 영상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박미경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머리를 다친 것도 걱정되었어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네, 약속드려요. 제가 당장 나갈게요. 할머니한테도 사과드릴게요. 박미경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영상은 지워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박미경이 고개를 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이는 핸드폰에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 안 해요. 네, 알겠어요. 박미경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할머니 방으로 가서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지은이도 울컥했습니다. 1시간 후 박미경은 모든 짐을 챙겨 나갔어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할머니께도 잘 전해주세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미소가 돌아왔고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똑똑똑. 지은이가 문을 열자 박미경과 철수가 서 있었어요. 미경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철수는 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미경이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 착한 손녀님이네.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는 뒤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왜 또 왔어요? 지은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철수가 목을 만지며 앞으로 나왔어요. 뇌진탕이래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고요. 미경이 봉투를 흔들며 말했어요. 합의금 3천만 원. 안 그럼 고소할 거예요.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거든요. 바보같이 영상을 왜 지워? 미경이 킥킥 웃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대들어? 철수도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누가 피해자인지 알겠죠? 할머니가 지은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그냥 돈을 줘라. 무서워. 하지만 지은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본 미경과 철수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지은이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지웠다고 했죠? 당연하지. 우리 앞에서 지웠잖아. 백업 파일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경과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은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미경이 할머니를 때리고 욕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할머니 돈 훔치는 것, 귀중품 가져가는 것 다 있어요. 철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3천만 원이요? 지은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좋아요. 대신 이 영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될 거예요. 미경이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인터넷에도 올리고 경찰서에도 가져갈 거예요. 뉴스에도 나올 수 있겠네요. 철수가 급히 목에 찬 보호대를 벗었어요. 사실 뇌진탕은 거짓말이에요. 엄마,
우리 그냥 가요. 철수가 미경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미경도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이 급하게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지은이가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어요. 미경과 철수는 도망갈 수도 없이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어요. 이분들이 노인 학대와 사기를 저질렀어요. 지은이가 증거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네요. 아니야. 우리는 그냥. 미경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 채우겠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찰칵? 수갑 소리가 울렸어요. 미경과 철수는 경찰차에 태워져 갔어요. 할머니가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 이제 진짜 안전해요. 지은이도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미경과 철수는 노인학대죄와 사기죄로 각각 2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힐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지은이는 그날부터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뵈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전화를 자주 드렸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이웃들도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지은이가 밝게 물었어요. 그냥 이렇게 너와 이야기하는 게 좋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지은이도 따뜻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은이는 깨달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할머니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손녀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가족을 돌보는 일의 소중함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